수성과 금성을 비롯한 하늘의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초속 440m 속도로 자전하고 초속 29km 속도로 공전하고 동시에 초속 220km 속도로 은하계를 공전한다고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만 계산해도 별의 궤적은 절대 원을 그릴 수 없고 스프링을 늘려놓은 것처럼 별의 궤적은 늘어져야 정상이 됩니다. 거기에 태양계의 은하계 공전도 포함하면 별의 궤적은 불규칙한 궤적이 나와야 태양계와 둥근 지구 이론이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보셨듯이 모든 별들이 완벽한 원을 그린다는 것은 태양계가 허구라는 증명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완벽한 원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려면 땅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회전하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폭파된 가이드스톤의 중심도를 보면 중앙에 대각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으로 수십 년 동안 365일 밤마다 북극성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자전, 공전, 은하계 공전까지 하고 있다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주와 태양계는 소설이고 땅은 평평하며 하늘의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태양은 머나먼 우주 1억 5천만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땅에서 구름의 틈으로 햇빛이 비칠 때가 있는데요. 광원이 가까울수록 삼각형으로 퍼져야 되고 멀리 떨어질수록 구름 사이의 빛은 직선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태양빛이 삼각형 부채꼴로 아름답게 퍼지는 것을 언제나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은 삼각 측정법에 의해서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는 빛 퍼짐을 감안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현상이죠. 태양계가 맞다면 달의 위상이 맞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보름달은 둥근 지구 밤 지역에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절대로 낮 지역에서 관찰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낮 지역에서 대보름달을 관찰합니다. 심지어 초생달은 태양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 지역에서 초생달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 지역에서 우리는 초생달을 관측합니다. 더 웃긴 거는 이 초생달을 밤에도 관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달 볼 수 있어요. 둥근 지구라면 왜 달의 위상이 안 맞을까요? 교과서의 거짓말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름달과 태양이 동시에 동해에서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관측하기도 합니다. 이래도 둥근 지구가 맞습니까? 어이가 상실되고 있는데요. 평면 세상에서 가능한 현상들입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멀어지는 배가 아래부터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근법 때문입니다. 축구장에서 낮은 위치에 정면을 보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 출발할 때에는 신발이 보였는데 멀어지면서 허리까지 안 보입니다. 멀어지는 배도 같은 효과로 마치 둥근 지구 굴곡 너머로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지구가 둥글다고 해도 수평선은 고작 5km 내외입니다. 지구의 굴곡 너머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배도 카메라로 줌을 당기면 다시 사라져버린 배가 보이게 되고 굴곡 넘어가는 태양도 줌을 당기면 다시 수평선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원근법은 멀어질수록 땅은 눈높이까지 올라오고 높이 있는 태양은 올라온 땅 뒤로 가리우는 듯 보이게 되는 게 원근법인데요. 원근법은 땅이 평평할 때 가능한 현상이고 둥근 지구라면 멀리 있는 땅은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헬륨 풍선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 고도 35km에서도 땅은 카메라 중앙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즉 원근법은 땅이 넓고 평평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과학의 말에 의하면 태양의 흑점은 좌측에서 시작해서 우측으로 평균 10일에 걸쳐서 천천히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측해보면 흑점은 시계 방향으로 시간당 약
15도가량 회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별로 촬영해봤더니 태양도 달처럼 우리한테 한쪽 면만 보여주면서 굴러가듯이 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자전한다고 해도 흑점의 위치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이론은 허구이고 진실은 태양이 한쪽 면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평평한 땅 위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깨끗한 날 부산에서 50km 떨어져 있는 대마도가 보입니다. 지구 굴곡이 있다면 계산에 의해 고도가 150m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도에서 94km 떨어져 있는 울릉도가 보입니다. 굴곡 너머로 600m 아래에 있어서 안 보여야 둥근 지구인데 시원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600m 고도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흑산도가 보입니다. 지구의 굴곡 넘어 670m 아래로 떨어져서 절대 보이면 안 되는데 맨눈으로 잘 보입니다. 알프스에 이름이 독특한 산이 있습니다. 빅갸스바흐라는 산인데 고도가 3800m짜리 거대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스페인 오리엔탈 피레네 산맥 2500m 고도에서 바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지구 굴곡 아래로 무려 5500m나 내려가서 443km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 될 빅갸스바흐 산이 밑둥까지 보인다면 진짜 지구가 둥근 게 맞습니까? 이 사실은 기네스북 기록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줌 없이 가장 멀리 찍은 사진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것도 뒤로 기울어져 보이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똑바로 서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불가능한 일들인데요. 그래도 둥글다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독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국가에서 주장하니까요. 눈 닦고 어디를 봐도 지구의 굴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들 중에서 유일하게 위상을 보여주는 별이 금성입니다. 물론 금성도 위상이 태양의 위치와 전혀 맞지 않는데요. 문제는 왜 토성, 목성, 화성 같은 별들은 달처럼 반쪽짜리 토성, 반쪽짜리 목성, 반쪽짜리 화성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관측 가능할 때 언제나 하늘의 모든 별들은 100%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진실이라면 우리가 반달을 보듯이 반쪽짜리 토성도 봐야 태양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허구라는 것이 별들의 위상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승달과 토성, 목성이 한 화면에 잡혀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즈음인데요. 토성과 목성이 대접근을 한다고 하던 그때입니다. 토성과 목성이 완전한 위상을 보여주려면 태양은 카메라 뒤쪽에 위치해야 우리가 목성과 토성의 완벽한 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승달의 위상을 볼 때에 태양은 화면 하단 우측에서 위로 비춰야 초승달이 가능합니다. 태양이 두 개였나요? 태양계 위상은 완전 개판입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과학이 말하는 태양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달, 별, 모조리 스스로 빛을 품어내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학의 둥근 지구와 태양계 소설책보다 성경이 1000만 배 정확한 것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둥근 지구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출과 일몰입니다. 동쪽 수평선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태양이 멀리서 가까워지면서 고도를 항상 남쪽으로 높입니다. 법칙이죠. 태양계에서 진짜 그런지 관찰해 볼까요? 태양계에서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인데요. 대한민국은 여름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동쪽 수평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화면이 제 카메라 앵글이에요. 카메라 앵글은 고정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아침에 해 뜨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아침 시간입니다.
태양은 멀리 있고 그래서 작게 보이는 거죠. 수평선에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이동을 시켜 볼 텐데요. 화면의 중앙에 태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반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이쪽은 남쪽, 이쪽은 북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구를 자전시키면 이 태양이 수평선에서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그것만 관찰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지구를 자전시켰더니 화면 중앙에서 북쪽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화면 중앙에서 남쪽으로 태양이 떠올랐는데 태양계 시뮬레이션에서 지구를 자전시켜 보니까 태양은 북쪽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로 가면 지구의 자전축은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태양은 이쪽에 있죠. 대한민국에서 지구의 자전은 아래쪽에서 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침에 태양을 놓고 어디로 떠오르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 중앙에 태양을 배치했습니다. 화면에서 태양이 어디로 떠오르는지 지구를 자전시켜 볼게요. 화면 중앙에서 남쪽으로 빠진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태양계가 맞다면 대한민국은 겨울에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여름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평선을 놓고 여름에는 태양이 북쪽을 향해서 떠올라야 됩니다. 겨울에는 태양이 남쪽을 향해서 떠올라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평면 세상에 맞추어서 태양은 1년 12달 항상 남쪽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둥근 지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스카이라이프 방송이 위성 방송인 줄 알고 차량 내비게이션이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 기술은 GPS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Josh Kallenberg. Basically using references outside, buildings, towers, certain mountains as reference landmarks to navigate around. That's usually good for smaller airplanes or when we're in a fast-moving jet, when you're coming in the terminal environment or around the airport, you might use that method. Means of navigation is a radio navigation, and that's where we follow electronic signals to certain fixes on the ground or places on the ground. And we can use that in the en route segment. So as we're flying along, there are certain stations around, all around the country, around the world, where if you're within the range of it, we can track it and follow that beam to that fix. It's an aircraft system that measures the slant range distance from aircraft to ground-based station. The DME can transmit and receive one of 252 channels, spaced at 1 MHz intervals. The channels are split into X and Y channel. Each channel have 126 channels. Each channel transmit and receive on frequency that are spaced 63 MHz apart. This is air-to-ground signal, while this is ground-to-air signal. An aircraft sends an interrogating pulse, and the ground station transponder responds by retransmitting a strong answering signal to be received by the aircraft. The DME equipment on board the aircraft converts the signal from the DME beacon into a digital readout of distance in nautical mile. Today I'll show you the bridge, the command center, the brain of the vessel. Entering through the stairs, we'll start off from the bridge wing. Got this barbecue stove looking thingy on both port and starboard bridge wing. It's a remote panel. Here you find controls for the bow thrusters, indicators for speed, engine RPM, rate of turn, heading, compass, speaker and mic. This is a gyro repeater for taking bearings of objects or celestial bodies. This tall chair is a pilot chair. There is always a designated pilot chair for a maritime pilot. An azimuth ring,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gyro repeater outside for taking bearings of objects. SART on each side of the bridge. SART is short for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 This is what it looks like when it's activated. Moving on to the center console, this is where most of electronic navigation equipments are. Starting from the port side, we've got 3 radars.
one radar antenna on the forward mast and two at the back on the main mast. ECDIS, short for Electronic Chart Display Information System. It's a digital version of paper charts. Sadly, we still use paper charts in conjunction with electronic charts. It's a digital version of paper charts. Sadly, we still use paper charts in conjunction with electronic charts. We still use paper charts in conjunction with electronic charts. 휴대폰이나 차량 GPS는 통신타워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일정 구간에 걸쳐서 차량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신호를 받으면서 이동하다가 범위를 넘어가면서 다음 기지국이 넘겨받는 식으로 신호를 지속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이동하면서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의 휴대폰을 통해 현재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확인되는 위치는 가까운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입니다. 동의하시면 1번을, 동의하지 않으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95% of all telephone and data is transferred over submarine cables. Not satellite. Not satellites. Not satellite. Not satellites. Not satellite. Forget it, Bard. It's so bright out you can't see anything in the sky except the Fox satellite. Forget it, Bard. It's so bright out you can't see anything in the sky except the Fox satellite. The Fox satellite. 자, 여러분, 비행기 기장도 땅에 랜드마크를 찾던가 땅에서 오는 전파를 통해서 길을 찾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도 재래식 아날로그 계기를 참조하고 있고 종이에 노선을 그린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1세기에 종이에다가 배 노선을 작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가장 큰 해저 케이블 회사 대표이사가 나와서 인공위성 아니다, 95% 통신을 해저 케이블이 담당하고 있다, 대륙간 통신 해저 케이블이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량용 1-2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이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전화는 인공위성으로 하는 줄 알고 있고, 휴대폰보다 더 싼 위성통신전화가 진짜 위성을 통해서 대륙을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신기할 뿐입니다. 비행기에 10만원짜리 GPS만 달면 땅에서 신호 받을 필요 없고 랜드마크 찾을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배에서 종이에 작도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0만원짜리 내 차의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삼각 측정법으로 인공위성 3대를 동원해서 거리 측정하고 내 위치, 고도를 찾아낸다고 하는 과학 신봉자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북한의 미사일은 왜 못 찾는 건가요? 어디서 쏴서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일본에서 발표하니까 앵무새처럼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 차 위치가 중요합니까? 북한 미사일 궤적이 중요합니까? 더 이상 과학과 교과서에 공지력만 가지고 공신력 없는 거짓말들에 속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공위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위성은 화면에서 보듯 정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연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극궤도 위성이 남극과 북극을 회전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과 지구의 공전 방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1초에 29km 옆으로 날아가고 있는 지구에서 어떻게 북극과 남극을 회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지구는 둥굽니다. 이건 과학 할아버지가 와도 답변 못하고 도망가는 문제예요. 우주정거장은 무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화면에 손에 잡고 있던 물건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이 사람은 벽에 나사를 풀다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아래를 쳐다보는 것도 역시 불쌍합니다. 우측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투명해집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현상이죠. 라이브 중에 뒤에 지나가는 배우가 허리에 로프를 하고 있는 것이 딱 걸려 버리는 상황이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각본에 의해서 모자를 건네줘야 되는데 원래 모자는 없는 것이고 컴퓨터 그래픽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조작이 들통나게 됩니다. 중국 우주정거장도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어버리는데요. 컴퓨터의 기술 중 크로마키가 있는데 CG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들통납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는데 뒤에 크로마키 화면이 보이는데요. 좌측은 실제 화면, 우측은 조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사기꾼들이죠. 기술 발달로 실시간 화면 합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감쪽같이 속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주정거장 수리하는 우주에서 잠수부가 헬멧에 비칩니다. 여기는 우주가 아니고 물속이란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아주 대놓고 옆 사람이 로프에 서투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자리를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줄이 안 보인다고 이게 무중력이라고 하면 심각한 쇠뇌에 걸려 있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실시간 라이브 중에 렉이 걸려서 인형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건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이란 것이 명확하게 들통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주에서 실시간 지구를 보여주는 라이브 방송에 1년 전 화면과 동일한 영상이 발견됩니다. 실시간 라이브가 아니라 재탕, 삼탕 우려먹는 사골 영상들이에요. 물속에서 촬영해서 합성했는데 미처 처리하지 못한 물속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줄이 안 보인다고 저 사기꾼들이 로프에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이 안 보인다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우주정거장의 모순을 보면서도 우주정거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주 종교에 나도 모르게 빠져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깃대를 흔든다고 저렇게 깃발이 펄럭일 수는 없는 겁니다. 달나라가 아니고 네바다 51구역 사막에서 촬영한 것이 들통나는 상황이고요. 버즈 올드린이 어린아이에게 달에 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 영상을 세트장에서 촬영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죽기 전 인터뷰에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죄송하다고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달에서 가져와서 닐 암스트롱이 네덜란드 박물관에 기증한 달나라 암석, 이걸 분실할까봐 보험까지 들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돌은 규화석이었어요. 사기를 친 거죠. 러시아인 50%가 달 착륙을 안 믿습니다. 영국인 52%가 달 착륙 안 믿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달 착륙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대단한 한국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photoforensic.com입니다. 나사 홈페이지에서 이미지의 주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업로드 UR을 누르면 화면 분석이 시작되는데요. 우측에 메타데이터를 누르면 정밀 분석이 됩니다. 화면을 내려보면 어도비 포토샵으로 만든 것이 확인됩니다. 더 내려보면 히스토리 액션에 생성됨, 변환됨, 저장됨, 다시 저장됨, 변환됨, 파생됨, 다시 저장됨. 이게 포토샵이죠. 법정에서는 이런 사진은 증거물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포렌식 해볼까요? 역시 저장됨, 저장됨, 파생됨, 저장됨, 저장됨, 변환됨, 파생됨, 다시 저장됨. 나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사진이 모조리 포토샵으로 평균 5회 이상 작업질을 한 조작된 사진들 전부입니다. 이래서 나사가 제공하는 사진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로벌 호크, 고고도 정찰기인데요.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 8천억짜리인데요. 날개 길이가 후덜덜합니다. 이 정찰기 한 개의 고도는 20km인데요. 한 개의 속도는 800km, 평균 400km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찰기가 적진에 들어가면 정찰기보다 몇 배나 빠른 일반 전투기가 날아와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정찰기가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그 어떤 전투기, 그 어떤 미사일도 상공 20km에 있는 8천억짜리 정찰기를 격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격추시킬 수 있다면 누가 하늘에서 기어가고 있는 8천억짜리 정찰기를 사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호구인가요? 무인 정찰기 한 개 고도가 20km인 이유는 고도 20km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공기 밀도를 밟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전투기의 미사일이 20km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우주 로켓은 무슨 기술로 밀도가 없는 20km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군사 기술이 중요합니까? 우주 기술이 중요합니까? 중립적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이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닷물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이유, 달의 중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과 지구 사이에는 반드시 중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주인들은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달나라까지 무중력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도 무중력 쇼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회전하는 원심력 때문에 중력이 상쇄된다면 회전하는 반대편으로 중력의 영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대기권 벗어나면서 무조건 무중력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사람이 두둥실 뜰 정도로 약한 무중력이라고 하면 달은 지구를 탈출해야 정상입니다. 유중력이라고 하면 우주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 거짓말은 유중력이든 무중력이든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진공에서 버틸 수 있나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주 참담한데요. 진공룸에 들어간 우주인은 30초도 버티지 못하고 기절해버립니다. 현실에서는 진공룸에 공기를 제거하는 와중에 바로 기절해버리는데 어떻게 절대 진공 우주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진공룸에 딱 1분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공은 탱크로리도 종이처럼 구겨버리는 강력한 힘이고 과학기술은 아무리 발전해도 진공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밤에 맨눈으로 고도 600km에 줄 맞추어서 날아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고 합니다. 스타링크의 크기를 보니까 가로 70cm, 세로 70cm, 높이 1m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밤하늘에 줄 맞추어서 은하철도 999처럼 날아가고 있는 것을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에 1만 개가 넘는 큰 인공위성들은 왜 안 보일까요? 또 우리나라 누리호가 올려놨다는 인공위성도 맨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볼까요? 고작 70cm짜리 인공위성이 고도 600km에서 훤히 보인다면 고도 400km의 우주정거장, 크기는 140배나 더 크고 거리는 절반이나 더 가까운데 보름달처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주소설은 통일성이 없고 앞뒤가 맞는 것이 없을까요? 생각하면 깨어납니다.